요르단 팀이 정말 잘 준비했고 멋있는 경기를 해서 저희가 패배를 했는데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질책을 받아야 된다면 제가 좀 팀을 이끄는 부족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또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의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하였고 앞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Huge honor to getting reception like that, and yeah, toughest week of probably I would say of my life. But you guys all make me very happy again and lifted up, and this moment I will never forget in my life for my whole my life until I die. 네, 스포츠 뉴스 분석 함께할 박찬하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아시안컵을 마치고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 복귀한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힘들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도 방금 듣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었다고 팬들에게 얘기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 힘듦의 어떤 이유 자체가 달라서 그렇지 네. 힘들다는 얘기를 그동안 몇 차례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습니까? 각기 이유가 이제 다를 뿐이지 부상이라든가 이런 이유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소속팀에서 출전기를 이제 잡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심적으로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특별히 이제 힘듦을 토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다라고까지 얘기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복합적일 겁니다. 분명히 그런 사건, 사고 이런 이유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대업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그라운드에 나가서 본인이 어떤 활약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마음적으로 많이 속상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기다렸었던 아시아 정상 탈환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팀 주장으로서 원하는 성과를 가져가지 못한 데 대해서 또 전폭적인 국민들의 어떤 응원과 성원이 있었음에도 그 어떤 마음을 갚아주지 못한, 보답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희는 추측을 할 뿐이죠. 네, 또 이 인터뷰에선 아시안컵 이야기를 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Especially at that moment, I was still hurt, very painful after this tournament. That you don't think is right, that you stand up for it because you feel it's the best thing for the group, and whatever that case may be. And I see that in Sonny. I think it's just Sonny, being a leader, and Sonny by nature is a nice guy. He's 네, 구정 차장님 일단 이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은 훌륭한 리더다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주장 아닙니까?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하려다가 이제 저런 그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팀의 다른 동료들의 문제였다. 이제 이렇게 애둘러서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축구 대표 선수들의 어떤 불화 문제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습니다.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축구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개인 이강인이 있고 개인 손흥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똘똘 뭉쳤어야 되는데 거기에 선배와 후배 그리고 뭐 탁구를 치겠다, 탁구를 치지 말라 이런 사소한 일로 선수 간의 불화가 있었고 그것이 경기력 저하로 이어져서 결국 이 충격적인 패배를 했다. 이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했던 분들이 실망하면서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선수에게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선수단을 이끌었던 클린스만 그 감독에게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클린스만 감독을 영입한
축구협회에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책임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 중심에 서 있던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힘든 한 주를 보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늘 새벽 손 선수의 움직임이 좀 무겁게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상 후유증이 여전한 듯한 모습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해설위원님, 지금 보시면은 사인 중에 이 손흥민 선수의 손이 딱 스치니까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인데 여전히 손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십니까?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아주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영향이 크다고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축구 선수들이 이제 자신의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부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지금처럼 손을 쓰는 행동을 한다던가 그럴 때는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영향을 아주 크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오늘 울버햄튼과의 경기도 있었는데 좋은 컨디션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건 황희찬 선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특별히 손가락 쪽이 불편해서 문제가 있어서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보다는 선수들이 시즌 도중에 이렇게 큰 대회, 국가대표팀으로 메이저 대회에 참가하고 나면은 거기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떨어진 컨디션이 다시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아마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이제 돌아봤을 때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또 아시안컵에서도 맹활약을 했던 것만큼 체력적으로 약간 보충만 된다면 아마 다시 보란듯이 활약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어느 팀에서나 팀 내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갈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 문제들이 누적되어 온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 갈등이 왜 발생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나요?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사실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사실이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대표팀에서 이번 아시안컵에서 발생된 이 불미스러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표팀 감독 부임 이후에 팀 기강 자체를 제대로 잡질 못한 크린스만 전 감독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무능한 크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대한축구협회가 될 것입니다. 크린스만 감독 자체가 우리나라 대표팀에서만 그렇게 자기 이 직업의식 없이 허투루게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과거 자신이 맡아왔던 모든 팀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비슷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감독을 과감하게 영입을 했으면 분명히 따라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보란 듯이 보였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선수에게 지나치게 이제 여론의 화살이 쏠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선수에게 여론의 방향이 쏠리고 있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대표팀의 기강 자체를 없애다시피 한 제대로 잡질 못한 크린스만 감독 그리고 그 감독을 선임했던 대한축구협회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데 클린스만 전 감독과 또 같이 일했던 오른팔 코치의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이 감정적인 주먹다짐이 팀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상 그날 졸전이 다 선수들의 책임이었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역시나 무능한 감독 밑에서 같이 일하는 코칭 스텝 자체가 유능할 리가 없잖아요. 매우 불쾌한 인터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해외 축구의 코치 자체는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결승을 가지 못하고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게 분명히 선수단끼리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책임의 전가를 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준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뼈아픈 순간입니다. 본인들의 무능력함을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할 만한 계기가 마련이 된 셈이라서 이것 자체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지난 시간 동안 크린스만 전 감독을 비롯해서 코칭 스태프들은 우리 대표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고 직업의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표팀을 이끌고 승리하는 팀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이지 않았는데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로지 우리 대표팀이 성과를 냈던 건 선수들의 몫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치 크린스만 감독을 비롯해서 코칭 스태프들은 그러니까 정신력을 우리 대표팀에 불어넣었다고 어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중꺾마 기억하시잖아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는 이미 그런 높은 정신력, 뛰어난 정신력을 가지고 세계 무대를 누볐던 선수들입니다. 크린스만 감독도 그렇고 헤어축구 전 코치도 그렇고 이런 변명을 하기에는 참 무책임하고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데 당장 다음 달에 월드컵 예선이 있더라고요. 지금
대표팀 내에 이 화합을 좀 만들 수 있는 이 국내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관측을 하십니까? 우리나라 감독이 선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외국 감독이 선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외국 감독이냐 국내 감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와서 어떤 지도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감독을 우리 선수들이 존중해서 따를 수 있느냐. 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팀의 부임을 감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이 약 1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데 좋은 감독을 고를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좀 짧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서를 빨리 확립하고 좋은 감독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이 대표팀의 갈등이 하루빨리 좀 봉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